2부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방해부대 가는 우리 특선 요원들이 어떤 임무를 하는가 무척 궁금해하죠. 팀별로 이제 출항할 적에 임무형으로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가족하고 이제 그 부두에서 환송식을 하죠. 아내도 한번 안아봐주고 큰 녀석, 작은 녀석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해주죠. 건강하게 잘 엄마하고 생활 잘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전단장님하고도 이제 얘기가 그렇게 했죠. 나 유준이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선 요원이 이만큼 살았으면 호상입니다.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출항을 하죠.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이제 제가 그 출항하면 항상 그 일기를 쓰죠. 사진 때 아니면 그 아프간 그 항구적 자유작전 갈 적에 사격이고 그런 걸 기록하는데 제가 첫 장에 이렇게 썼죠. 니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절대 울지 마라.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렇게 하고 아빠 서재에 보게 되면 어느 책이 있을 것이다. 그 책을 빼보면 엄마와 진욱이, 동욱이 니들한테 글을 써놓은 게 있다.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떤 훈련하고 어떻게 하고 계속 그러면서 임무는 언제 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출항하면서 함정에서 이제 배는 달리고 있으면서도 이제 주야간 사격은 뭐 계속 있는 거죠. 갑판에서 2m 표적을 세워놓고서 사격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그 야간에 이제 사격을 하면서도 어떠한 가변적인 상황이 생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된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 해가지고 무조건 다 흡수해야죠. 그런 토의를 해가면서 훈련을 하는데 이제 배가 이렇게 속력을 내서 가는 상황에서 막 배 자체에다 이렇게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고 막 로링 피칭하죠. 배가 로링 피칭하는 데서 야간에 그냥 막 사격을 하고 선박 등반을 하고 27km, 32km 무장을 해가지고 그걸 착용한 상태에서 이제 격실 수색을 하죠. 훈련이 끝나면 처음 다 막 디프리핑하죠.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훈련을 아주 생동감 있게 리얼하게 하죠. 인도양 그쪽으로 보게 되면 오만, 예멘 그쪽 각해 가면 30한 1, 2도 정도 돼요. 기본이. 그렇게 하면 땀이 그냥 뭐 막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대원들이 거기서 총을 쏘고 또 너무 그거 하니까 또 벗어놓고서 방탄 플레이트만 차고서 그냥 막 사격을 하죠. 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심폐박동이 업돼 있는 상태 내부 수색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심폐박동이 있으면 총을 쏘기가 어렵거든요. 호흡, 격발이 이게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기상이 나쁘면 어렵다는 거죠. 그 입이라는 것은 고속 단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큰 전투함이 파도의 방향을 막아요. 입을 파도의 방향 막고서 그쪽으로 내리죠. 그 내려가지고 파도가 뭐 1.5m, 2m 되면 가면 파도가 그 립을 그냥 싹 다 뒤집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이 그냥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이죠. 뭐. 갔다 오면 뭐 좀 물에 빠진 생쥐죠. 뭐 물에 빠진 생쥐. 그런데 내려가는 것부터 선체 등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로링 피칭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사다리를 좁은 사다리 가지고요 내리는 자체도 그 흡수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보트 그 립을 이렇게 내리면 이게 뭐 3, 4m 되면요 이게 이만큼 올라왔다가 와 그러니까 작전들이 뭐 바짝 긴장하죠. 아차하면 뭐 떨어지면 뭐 그대로죠. 사고죠. 그러니까 피 말리죠. 피 말리면서 악조건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훈련들을 이제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된다면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합니다. 훈련 중에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대원들도 이제 감이 오죠. 뭔가 분명히 있겠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 와가지고 훌륭하님 뭐 글쎄 모르지 뭐 임무 떨어지면 하면 되지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게 있는데 좋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훈련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이제 이렇게 대원들이 심적 어떤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임무 밖에 2주 전에 임무를 하러 간다라고 함장님이 이제 방송이 딱 떨어져요. 그 대원들이 딱 긴장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2주 동안 또 다른 훈련에 돌입하는데 사격에 대한 어떤 마음 자세도 엄청 틀렸죠. 임무 딱 그거 됐다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격하는 것부터 이전 같으면 하도 사격 많이 하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완전 뭐 불이 붙었다고 그럴까요? 딱 그냥 눈에 딱 해가지고 아주 어떻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훌륭하네 뭐 이거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로링 피칭 심한데 한번 이거 쏴봐야 되지 않습니까? 로프 발사총 오케이 좋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원들한테도 어떤 그런 서로 신뢰
대원들이 어떤 임무에 대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아주 투철했죠. 그래 이제 전날 해상 상태를 보고 파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딱 일어나가지고 한미 갑판을 나갔더니만 파도가 막 이렇게 쳐요. 그런 이제 그 우유곽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그런 걸 이렇게 딱 던져봅니다. 던져보면 파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몇 초 상한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정도면. 그런데 이제 함장님이 5시쯤에 이렇게 이 상황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임무 주십시오. 그렇게 함장님하고 대화되고 작전 요원들하고 이제 준비를 하죠. 그때 이제 그 상황이 우리가 인지를 그냥 데려오는 걸로 돼 있어요. 데려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작전 요원들이 가지 않고 헬기로 다 이렇게 픽업해 온다. 그 이유는 해상 상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갔습니다. 상황실에 가가지고 한장님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만 하여튼 뭐 기상 상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 많은 어떤 걸 느꼈죠. 그 이제 이렇게 전투함이 이제 제가 이제 브리핑 하는 게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전투함이 한 5,000 정도에 대기하고 립을 타가지고 2,000, 1,500, 1,500 정도 이제 립 세대가 이렇게 돼 있고 공보트를 가져갔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F470 거기에 작전요원들 7명이 타가지고 페달링 해가지고 한 300 정도 해가지고 해안에 비칭하고서 작전요원들이 7명이 싹 세계형으로 가가지고 인지를 딱 잡죠. 해적들이 여차하면 우리는 그대로다 사격으로 다 싹 제압을 하고서 인지를 구출해서 이제 인도에서 온다라는 이 시나리오였는데 뭐 어떻게 보니까 뭐 해상 상태 나쁘다는 이거로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위성 사진을 이렇게 봤거든요. 위성 사진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는데 결정이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뭐 헬기에서 이제 링스를 타고 해가지고 호이스트를 내려가지고 작전요원 2명을 그러면 좋다. 자, 다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링스에는 이제 저격수가 그거 배치부터 있으니까 그래서 호이스트 내려가지고 그분들을 그거 해서 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세계 최장기 인질구출 작전에서 이제 그런 그 아쉬움도 남아있죠. 실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니들은 응당한 이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한 거에 대해서는 재민호 인질구출 작전에서는 어떤 대성공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하고 해상 대테러 부대로서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재민호 구출 작전 또한 큰 성과를 거둔 걸로 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